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이제 20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플란트, 즉 임플란트는 여러분 많이 친숙하게 다가오시는 용어일 텐데요. 치과에 가시면 그 임플란트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비어있는 자리에 이온들을 주입해 줘야 되는데, 즉 비어있는 치아 사이에 치아를 하나 해 넣는 것처럼 비어있는 자리에 이온을 주입해주는 역할로 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쉽게 말씀드려서 원자를 또는 어떤 입자를 이온들을 가속해서 아주 고에너지로 실리콘 웨이퍼에 충돌을 시킨 다음에 그 충돌된 에너지로 인해서 어느 일정 깊이까지 집어넣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그것을 소개하기 전에 도핑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잠깐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도핑을 하는 방법, 즉 도핑을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서멀 디퓨전을 통해서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과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도핑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위에 나와 있는 도핑은 세미컨덕터에서 어떤 도펀트, 즉 불순물이라고 하는 순수한 실리콘,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 즉 순수한 실리콘에 어떤 불순물 입자,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되는 입자들을 넣어줌으로써 잉여전자를 발생시키거나, 즉 잉여전자라는 것은 자유전자가 되겠죠. 또는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을 잡아당기는, 즉 P타입 물질, 또 N타입 물질을 집어넣어줌으로써 전기를 통할 수 없는 실리콘 자체가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즉 전기 전도성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핑이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반도체 크리스탈 스트럭처 내부에 어떤 그 입자들을 넣어줌으로써 반도체의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조절해줘서 이것이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P타입 반도체로 만들던지, 마이너스 성분으로 많이 성격을 갖고 있는 N타입 반도체로 만들던지 하는 과정이 바로 도핑이라는 과정입니다. 일전에 그 반도체 소자를 설명드리면서 PN 정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PN 정전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실리콘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리콘에서 P타입의 이온을 주입해주게 되면 바로 그 P타입의 물질이 되는 것이고, N타입의 이온을 주입해주면 그것이 N타입의 물질이 돼서 P타입 물질과 N타입 물질이 같이 서로 맞닿아 있는 형태가 됐을 때 바로 PN 정션 다이오드, 우리가 회로나 전자 부품에서 사용하는 다이오드가 바로 PN 정션 다이오드가 대부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반도체 소자에서 BJT라고 하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NPN의 조합을 만들던지 또는 PNP의 조합을 만들 경우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에 P타입 또는 N타입 물질을 교대로 주입을 해줌으로써 PNP, NPN 정션을 만들게 되죠. 또한 한 가지 더 MOSFET, 즉 모스펫의 경우에도 소스와 드레인을 N타입으로 만들어주느냐 또는 P타입으로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N타입으로 만들어준 소스와 드레인을 N타입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이 NMOS가 되고, P타입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이 PMOS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배우셨을 거고 또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CMOS에서는 같은 웨이퍼 안에 N타입과 P타입의 MOSFET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럼으로써 Complementary MOS라고 하는, MOSFET라고 하는 CMOS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CMOS 공정에서 소자급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또는 도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서멀 디퓨전부터 설명을 드리죠. 서멀 디퓨전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하이 템퍼레처에서 도펀트들이 즉 도핑을 하고자 하는 N타입 물질이나 P타입 물질들이 반도체 속으로 쓱 스며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디퓨전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디퓨전을 배우시면 옥시데이션을 배웠을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들은 앞쪽을 찾아보시면 더 명확하게 기억이 나실 테지만 옥시데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산화인데 서멀 옥시데이션이라는 부분은 열적으로서 그 산소 입자들이 실리콘 내부에 싹 스며들어서 어떤 결합을 만들어서 즉 실리콘과 실리콘 한 개와 산소 두 개가 만나서 SiO2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형성하게 되고 그 실리콘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로 변하면서 절연물로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멀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그 도펀트들이 실리콘 속으로 열적인 확산을 통해서 스며들어가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것들로 만들어진 자유전자들이 움직여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서멀 디퓨전입니다. 즉 서멀 디퓨전이라는 것은 옥시데이션하고 동일한 개념이지만 산소가 디퓨전 되는 것은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펀트가 디퓨전 되는 것을 서멀 디퓨전이라고 다르게 얘기할 뿐 결국 메커니즘이나 현상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 아주 미세한 반도체, 아주 초미세한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과거 1마이크로급의 반도체를 만들 때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기술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비교적 경제적인 가격이 낮은 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서멀 디퓨전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 이온 가속기가 많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서멀 디퓨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온을 주입하고 BJT, PN 정션 디바이스나 BJT나 또는 MOSFET도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입자들이 반도체 소자들이 굉장히 초소형화되고 그 초소형화되는 연장선상에서 디퓨전되는 그 도펀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위치를 잘 제어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멀 디퓨전에 의존하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한 지가 벌써 오래전에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유는 서멀 디퓨전이라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높은 온도에 의해서 그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확산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높은 농도가 있으면 낮은 농도로 확산을 해서 아래 방향으로만 디퓨전 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즉 가로 방향으로도 디퓨전 될 수 있기 때문에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또는 필드 옥사이드 부분 밑으로도 디퓨전이 될 수 있어서 소자의 전기적인 성능이 저하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디퓨전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랬죠. 그러므로부터 더 이온의 위치를 컨트롤하고 잘 조절하기 위해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것이 개발됐고, 임플란트라는 것은 결국은 도펀트를 소개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소개하냐면 High Voltage Ion Bombardment, 즉 매우 높은 전압에 의해서 가속화된, 즉 이온들이 굉장히 가속돼서 그 실리콘 입자에 맞게 되고 표면에 이게 폭격을 하게 되고 표면에 폭격된 그 이온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표면까지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온을 주입하는 것이 바로 강제 이온 주입, 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온을 주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주입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가 원소, 실리콘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되고 절메니움이나 틴 같은 형태도 이런 원소에 속하지만 흔히 반도체 재료라고 하면 실리콘이나 절메니움을 뜻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절메니움이라고 그러니까 잘 친숙하지 않으실 텐데 찜질방 가면 절메니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르마늄 찜질방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찜질방에 가셔서는 게르마늄 찜질방이라고 하셔야 되지만 반도체에 오셔서 게르마늄이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촌스럽죠. 그래서 반도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래도 비교적 좀 덜 촌스러운 절메니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찜질방 가서 와 여기 찜질방 절메니움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좀 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찜질방 가셔서는 게르마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자, 반도체에서 뭐라고요? 절메니움이라고. 그래서 절메니움이 반도체로 사용되는데 사실 반도체에 사용되는 절메니움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실리콘이 많이 사용됩니다. 실리콘은 4족 원소로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실리콘과 사방팔방으로 만나면 결합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는 손이 없어서 전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3개 또는 최외각 전자가 5개인 3가 또는 5가 또는 3족 또는 5족 원소를 집어넣어줌으로써 실리콘이 비로소 전기를 통하게 되는 물질이 되고, 저 왼쪽에 나타나 있듯이 보론이라고 얘기하는 B가 바로 P타입 물질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겠고,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5가의 원소 중에 파스포러스나 알스닉 같은 또는 안티모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N타입의 그룹에 속하는 도펀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한시적으로는 실리콘이 4가고 보론이 3가고 파스포러스가 5가인 그래서 3, 4, 5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욕심이 좀 있으시다 하는 분은 알스닉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도저히 나는 그 정도로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안티모니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가인 실리콘의 3가, 즉 최외각 전자가 3개, 어토믹 넘버라고 되어 있는 원자 번호가 5번인 보론과 또는 최외각 전자가 5개인 파스포러스를 집어넣어주는 과정이 바로 이온 주입이다 또는 터멀 디퓨전 또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터멀리 디퓨전 되느냐? 실리콘 옥사이드가 막혀있는 부분은 굳이 우리가 디퓨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필드 옥사이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디퓨전 배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퓨전 배리어가 어디서 나왔죠? 메탈라이제이션에서 나왔죠. 즉 카퍼를 사용되면서부터 카퍼가 메탈 쪽으로 디퓨전 해가는 것을 막고자 해서 메탈, 탄탈륨이나 타이나이트라이즘 같은 걸로 디퓨전 배리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퓨전 배리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선 도펀트가 디퓨전 되지 말라고, 즉 원하는 영역은 디퓨전 되기를 원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기 때문에 요 영역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막아놓은 디퓨전 마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펀트 가스들이나 어떤 도펀트 입자들이 이 아래쪽으로 쭉 주입되기를 원해서 확산되기를 원해서 이런 모양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러분께서 보시면 확산되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확산된 것만 보이시겠지만 잠깐 눈을 돌려보면 이 위에 부분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도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이어지는 열 공정이 계속 터멀 공정이 계속 진행되면 이 확산되는 디퓨전되어 있는 이온들이 더 왼쪽, 더 밑에 쪽, 더 오른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터멀 디퓨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디퓨전이나 어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보면 정션 뎁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즉 정션 뎁스라는 것은 이 P타입의 세미컨덕터, 즉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 N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느냐, 즉 PN 정션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발생을 했느냐가 바로 정션 뎁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X 서브스크립트 J, X sub J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디퓨전을 하는 방법에서는 먼저 프리데포지션이라는 공정이 하나 있고 드라이브인이라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챕터지만 디퓨전에 의한 공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를 돕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열적으로 이온들을 디퓨전하는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서멀 디퓨전에 있어서 프리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포지션 하기 전에 즉 드라이브인 하기 전에, 즉 이온들이 저 실리콘 깊이까지 들어가기 전에 표면에 내가 이온을 주입하고 싶은 양만큼의 이온을 미리 얹어 놓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펀트가 소개되는데 very thin layer, 아주 얇은 막으로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어디에? The wafer에. 어떤 동안? Maintaining a constant concentration of dopants. 도펀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표면 정도의, 즉 아주 깊이 들어가진 못하고요. 표면 부분에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도펀트를 쌓아두게 되는 프리데포지션, 즉 프리데포지션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데포지션 공정이 진행되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도펀트들을 소개할 수 있는 도펀트 소스, 즉 고체 소스가 될 수도 있고 기체 소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소스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2차적인 열을 가합니다. 즉 2차적인 열을 가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도펀트들이 외부에서 소개되지 않고, 즉 외부에서 인가되지 않고 제공되지 않고 이미 표면에 있었던 도펀트들만 밑으로 쭉 들어가게끔 드라이브 인 하게끔 만들어주는 공정이 바로 드라이브 인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드라이브 인은 편의점이 아니라 패스트푸드 스토어가 별로 없지만 몇 개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드라이브 인이라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차를 타고 쭉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반대편으로 나오면서 햄버거를 받아갖고 나올 수 있는,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인이라는 것은 안으로 쭉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가해주고 미리 데포지션 돼 있던, 프리 데포지션 돼 있던 도펀트들이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게끔 온도를 올려주는 열 공정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션 뎁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동안만 가열해주는 공정을 바로 드라이브 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정은 액티베이션이라는 공정입니다. 즉 소개된 이온들이 실리콘과 만나서 빈자리를 찾아서 결합을 하고 자유전자를 발생해낼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실리콘의 컨덕티비티가 좋게끔 될 수 있도록 추가의 열 공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리데포지션은 데포지션을 하고자 하는 도펀트들을 웨이퍼 표면에다가 발라놓는다는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드라이브 인이라는 것은 이미 발라져 있는 도펀트들이 안쪽으로 깊이, 원하는 깊이까지 쭉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고요.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은 더 높은 온도를 가해서 이온들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온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정도의 온도를 가하면서 서로 실리콘과 손을 잡고 팔을 잡고 나머지 있는 전자를 뱉어내거나 또는 필요한 전자를 끄집어 당기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액티베이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펀트 무브먼트, 도펀트가 어떻게, 즉 도핀된 원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러면 이 디퓨시버티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즉 확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즉 확산 계수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물질이 갖고 있는 확산 계수가 다른데, 확산 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디퓨전을 많이 하죠. 그런데 확산 계수라는 것은 또한 모빌리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빌리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혹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1360, 460. 어떤 게 1360이었죠? N타입의 모빌리티, 즉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1360이었고 P타입의 모빌리티가, P타입 물질의 홀의 모빌리티가 460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이 디퓨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N타입의 물질이 디퓨시비티가 조금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온도에서 동일한 양을 가지고 디퓨전을 시키면 N타입의 물질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디퓨시비티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이 온도하고도 영향이 있고 드라이브 스텝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이온들이 들어가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실리콘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는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라는 그림은 실리콘이 다른 원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즉 순수한 실리콘이라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B라는 상태는 어떤 도펀트들이 들어와서 실리콘의 결함이 있는 부분, 즉 빈자리, 베이컨시 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전자가 5개면 하나 내놓고 전자가 3개면 하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바로 놓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도펀트, 베이컨시
들어가는 것이 substitutional diffu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디스로케이션을 시키면서 원래 있던 돌을 빼내듯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즉 미케니컬하게 기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인터스티셜 자리를 서로 바꾸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한 번은 도펀트가 어떤 경우에는 도펀트가 실리콘에 있는 결합하고 결합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스티셜 디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도펀트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솔리드 솔리빌리티 리밋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체가 녹아서 들어가서 녹아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솔리드 상태라는 것은 고체인데 우리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또는 설탕을 타면 설탕을 타는 대로 다 녹는 것이 아니라 물 입자 사이사이에 소금 입자가 들어가서 또는 설탕 입자가 들어가서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소금이 녹지 않거나 설탕이 녹지 않는 상태가 되죠.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에서 아무리 온도를 올리고 그 고체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가스들, 도펀트들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솔리드 솔리빌리티 리밋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솔리드 솔리빌리티의 리밋이라는 것은 각각의 물질마다 다른 그 숫자, 다른 리밋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과 설탕이 조금씩 다르듯이 아르세닉과 파스포러스와 보론과 기타 등등의 것들이 다른데 아주 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즉 1.0 곱하기 10의 21승 또는 1.1 곱하기 10의 21승 이건 뭐 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10의 21승을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 10, 100, 1000만 또 하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10경, 100경, 1000경 아직도 15승밖에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뭔지 잘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2.2 곱하기 10의 20승이나 19승이나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지만요. 디퓨전에서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터럴 디퓨전, 즉 옆으로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의한 이온 주입을 하게 되면 이온을 더 많이 주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주입이 안 되고 더 이상 주입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심플리 안 돼서 더 이상 그 실리콘의 전도성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또 옆으로 퍼져나가요. 즉 깊이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밑에 있는 필드 옥사이드 부분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열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런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 과거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첨단의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디퓨전을 가지고 도펀트를 주입해주는, 또 이온을 주입해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접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 들고 결국은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디퓨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퓨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웨이퍼 클리닝인데요. 웨이퍼를 얼마만큼 잘 클리닝하냐에 따라서 웨이퍼가 클리닝 되지 않았으면 그 불순물까지도 디퓨전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도펀트들을, 이런 도펀트를 넣어주기 위해서 도펀트 소스들이 바로 이런 소스들이 사용됩니다. 즉, 포클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펀트들이 소개됨으로써 이런 가스 형태나 리퀴드 형태, 액체 형태나 가스 형태들의 어떤 도펀트를 소개함으로써 디퓨전 도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디퓨전을 마무리하고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실리콘 자체에 이온을 주입해줘서 전기 전도성을 바꿔서 전기를 통하게, 실리콘이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죠.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다기보다는 온도를 가해줘서 디퓨전이 발생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었다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고에너지를 심어서, 즉 이온들에게 고에너지를 얹어서 아주 물리적으로 빵 총알을 쏘듯이 때려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보시면 아이온 임플랜터에 어떤 그 임플랜터에 이온이 인젝션 되는 그런 모양이고요. 여기에서는 로우 에너지고 로우 도우스라고 하고 하이 패스트 스캔 스피드라고 써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 그 에너지 자체가 이게 작으니까 작은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도우스라는 것은 이 빔 안에 있는 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즉 빛이 이렇게 이온들의 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에서 빔 스캐닝을 하면 아주 얇은 정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온이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다 반면에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하고 높은 그 도수를 많이 올리고 천천히 스피드를 스캔을 한다면 분명히 정션 깊이가, 정션 뎁스가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MOS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도핑 농도가 필요합니다. 리트로그레이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레치업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부수적인 공정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는데, 그런 개발된 기술에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N-, N-, N+, N++, N 트리플 플러스라고 하는 도핑 농도를 새로 만들어주면서 레치업이 발생하지 않게, 즉 전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도핑 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이런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자들이 개발되고 그런 공정들이 개발됐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N-나 P-의 도핑을 위해서는, 임플란테이션을 위해서는 로우 에너지, 그 다음에 로우 도스 and fast scan speed, 빨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 상대적으로 낮은 깊이의 농도가 적은 이온들을 주입할 수가 있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오른쪽처럼 하이 에너지와 하이 에너지가 되면 깊이 들어가고요, 하이 도스가 되면 많이 들어가고요, 슬로우 스캔 스피드라고 하면 깊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CMOS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임플란테이션의 장점은 도펀트 농도들의 아주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즉 precise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good dopant uniformity, 즉 만드는 소스하고 드레인이 동일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유니폼하게 왼쪽에 있는 소자나 오른쪽에 있는 소자나 앞에 있는 소자나 뒤에 있는 소자나 균일하게 동등한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control of dopant penetration depth, 즉 도펀트들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즉 일정한 정션 뎁스들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이언이 그 순수한 빔 아이언을 만들 수 있다. 즉 컨테미네이션에 훨씬 더 강하다. 즉 디퓨전에서 클리닝이 잘 안 돼 있다면 다른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디퓨전 가스 중에 가스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물질도 디퓨전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순수한 이온빔을 만들어내서 그 빔만 그 가속기 칼럼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순수한 그 빔만 들어가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온도, 로우 템퍼레이처 프로세싱이다. 즉 서멀 버짓을 지난번에 디퓨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멀 버짓 차원 때문에 퍼니스 타입의 디퓨전 퍼니스가 RTP 타입으로 바뀌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RTP 타입으로 바뀌었었던 그 것들이 있지만, 로우 템퍼레이처 프로세싱이라고 되면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가기 때문에 소자들이 앞으로 받는 그 영향이 적고요. 온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주입해준 이온들이 더 멀리 들어가는 그런 서멀 디퓨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도펀트들이 그 필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즉 디퓨전 마스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마스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직접 도펀트를 넣을 수 있다. 즉 디퓨전을 하기 위해서는 옥사이드를 만들어 놓고 포토리소그래피를 하고 그 다음에 패터닝을 한 다음에 옥사이드 에칭을 하고 그제서야 도핑을 할 수 있었지만 디퓨전 그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서는 포토리소그래피에 사용된 포토리지스트 자체가 그 임플란트 마스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훨씬 공정이 단순해졌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No Solid Solubility Limit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강제적으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실리콘 자체의 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죠. 굉장히 장비의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고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서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점 중에 그 기술적인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즉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하면 아주 고에너지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온들을 쏘아 넣는 거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 자체에 물리적인 결함이 생깁니다. 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웨이퍼들이 실리콘이 구성되어 있는 원자들의 결합들을 깨놓고 쭉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합을 깨진 것으로 인한 물리적인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 대한 단점인데 그것들은 일정 부분의 온도를 올려주어서 서로 자체적으로 큐어링 될 수 있는, 즉 어닐링 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서 더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도우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도우스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온의 양, 이온 자체에 대한 양. 우리가 도우스라는 얘기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약을 먹을 때 약을 투여하는 투여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투여되는 양을 Q라고 표현했을 때 다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투여되는 양은 좁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온 빔을 흘리는 전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온 빔의 양이 커지겠죠. 그래서 비례하는 관계가 나오고요.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오랫동안 투여를 하니까 더 도우스가 커진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도우스 컨트롤 하는데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쏘아 내리다 보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온들이 서로 다른 실리콘 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또는 불행히도 별로 만나지 않게 되면 어느 깊이까지 쭉 들어가겠지만 중간에 계속 충돌을 해서 이렇게 막 흩어져 나가죠.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쫑난다고 그러죠. 우리 당구장에서 공을 이렇게 땅 치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공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나 공이 많이 있을 때는 원하는 방향으로 치기가 공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로 들어갔던 이온들이 속에 있는 이온들 또는 실리콘 입자와 막 부딪히면서 쉽게 말해서 쫑나면 여러 형태로 각도로 퍼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어디까지 깊이까지 가느냐가 바로 프로젝션 레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R sub P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프로젝티드 레인지고요. 스트레글이라고 하는 것이 델타 R sub P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가 있느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수식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제가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나 용어들의 친숙하기를 더 바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의 깊이 있는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런 것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 스타핑이라나 뉴클리어 스타핑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온들이 들어와서 서로 실리콘하고 충돌이 되면 분명히 이 충돌로 인한 어떤 그 에너지가 방출될 것이고 충돌에 인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이온들이 에너지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줄어들고 또한 속도는 줄어들고 해서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중간에 서야 되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밀치고 갈 때 처음에는 아주 힘있게 밀치고 갈 수 있지만 점점 힘이 들어서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지쳐서 더 이상 사람들을 밀치고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온들이 가볍고 작은 이온들이라면 충돌이 덜 일어나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아마 훨씬 더 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이온이 커서 뚱뚱해서 땅 부딪히면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럼에 따라서 덜 깊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옆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온 임플랜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그림을 보여드렸던 건데, 이쪽에서 이온 소스가 발생되고 플라즈마 형태의 이온이 발생되면 이 애널라이징 매그넷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애널라이징 매그넷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큰 무거운 이온들은 바깥의 벽에 충돌하게 되고, 가벼운 이온들은 안쪽 벽에 충돌하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이온들만 선별해서 가속기 칼럼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의 메인 체인버 부분이고요. 이 메인 체인버를 지나서 액셀러레이션 칼럼을 지나게 되면 전압을 교반해서 점점점 가속을 시켜서 이온들을 가속시키는, 즉 전자총과 같은 또는 전자빔 가속기, 포항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성자 가속기, 이온 빔 가속기, 이런 가속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온 빔 가속기입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이온 빔 가속기로 가속을 시켜서 웨이퍼 안에 프로세스 체인버에 웨이퍼에 때려서 이온들이 투과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자, 이온 소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도펀 소스들이 사용되는데, 고체 소스들도 있고 기체 소스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가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온 소스를 만드는 그 과정에 고체 소스를 만드는 장비를 하나 모식도를 그려왔습니다. 요 안에 봉 안에 이온 소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체 이온 소스들이 들어 있고요. 아주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키면 이쪽에 아크 체인버에서 방전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 있는 고체 소스들이 기화하기 시작합니다. 기화하면서 요런 노즐 앞쪽에 요 위쪽에 차지한 프론트 플레이트 상에서 이온들이 살짝 앞으로 끄집어 갖고 나오게 되면 위에서 불렀던 캐리어 가스들이 바람을 불어서 애널라이징 매그넷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성된 그 부분들이 애널라이징 매그넷 쪽으로 들어와서 원하는 이온들만 걸러지고, 원하는 이온들만 진행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불순물들은 딱 걸러져서 아주 순수한 이온들이 인젝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특히 가속기 칼럼을 보면, 굉장히 고압의 전압을 인가해 줌으로써 그 이온 빔이 점점 가속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칼럼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온 빔들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애널라이징 마그넷을 통해서 들어온 이온들이, 즉 이온 빔들이 가속화돼서 웨이퍼에 투영되고 맞게 되는 현상이 바로 장비의 부분이 액셀러레이션 칼럼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빔 자체가 사실은 모두 순수한 같은 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온들의 빔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이온들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성질의 플러스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이온 빔이 퍼져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빔이 퍼져나가는 성질을 방지하고자 약간의 일렉트론들은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일렉트론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전기적으로 일부분을 중성을 만들어서 빔이 완전히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스페이스 차지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이 적용돼서 뉴트럴 빔을 트랩하는 빔이 생기고, 빔을 조절할 수 있는, 즉 뉴트럴 빔이라는 것을 더 이상 지나가지 않게끔 중성자 빔을 걸러내는 그런 필터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나머지 이쪽으로 오면 순수한 다시 이온 빔들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온 빔들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 X축으로, Y축으로, 즉 이온 빔이 쭉 진행되면서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쭉 진행되면서 방향을 바꿔야 될 때 다른 전기를 펄스를 흘려줍니다. 즉 뒤에서 나오듯이 그 low frequency y-axi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X축으로 쭉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X축으로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쭉 움직이고, 그 다음 라인에서 와서 또 반대쪽으로 쭉 스캐닝을 하고, 또 한쪽으로 쭉 스캐닝을 하고, 반대쪽으로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X쪽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고, 다음 칸 내려갈 때 Y축으로 한번 신호를 줘서 빔 자체가 틀어질 수 있게끔. 이유는 뭐죠? 빔이라는 것이 이온 빔이기 때문에, 이온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빔이라, 플러스를 많이 띠고 있는 플러스 이온들의 빔은 마이너스를 주면 당겨오죠. 플러스를 주면 멀어지죠. 그런 빔으로,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스캐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설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캐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스루풋을, 즉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웨이퍼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로테이팅을 시키고, 이온 빔 자체를 움직이는 것, 빔 자체를 빙빙빙 돌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온 빔 자체는 한쪽, 위에서 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웨이퍼가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모든 웨이퍼에 균일하게 이온 빔이 조사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비에 따라서는 어떤 미케니컬 스캐닝이 있고, 하이브리드 스캐닝이 있고, 패러럴 스캐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비에 대해서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캐닝 시스템에 들어있는 그 웨이퍼 쿨링이라든지 뭐 가스 쿨링 부분이 있는데, 웨이퍼에 달 때 충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열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이 되어 있고요. 웨이퍼 차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플러스 이온들이 계속 웨이퍼에 들어가게 되면 웨이퍼 자체가 플러스 이온으로 대전이 되고, 결국은 웨이퍼 전체가 그 플러스 이온화되는, 즉 전기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데미지를 염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아직도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닐링과 채널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어닐링이라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이온 빔들을 쏘아서 보냈기 때문에 실리콘 표면상에 또는 실리콘 입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이 끊어져서 물리적으로 실리콘 구조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닐링, 즉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한 이후에는 반드시 어닐링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퍼니스 어닐링이나 RTP 어닐링으로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크리스탈 격자 구조가 깨진 부분을 800도에서 1000도 정도 올려줘서 어닐링을 시키면 서로 끊어져 있는 링크들이 다시 일부 복구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원래 모양으로, 원래 구조로, 크리스탈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RTA 또는 RTA라고 Rapid Thermal Annihil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듀얼텀 1000도나 800도에서 일정 부분의 시간을 노출해주면 바로 퍼니스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권 사셔서 복권 맞으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복권 당첨됐다고 하면 최고 많은 금액이 5,0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권 맞는 격으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 원자들이 이렇게 쫙 배열이 돼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간 이온들은 하필이면 얼마나 운이 좋으면 그 수많은 실리콘 입자들이 있는 거를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에너지를 잃어버릴 때까지 그 빈 공간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 이온 입자들도 생길 수 있고 간혹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런 입자들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션을 파괴하지 않고 그 부분까지만 가야 되는데 PN 정션을 파괴해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것을 채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널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when the implanted ions, 인젝션된 아이온, 임플란트된 이온들이
not slowed by collision. 충돌에 의해서 서서히 멈춰지지 않고 실리콘 원자들하고의 충돌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고 대신에 pass through 깊게 들어가서 the interstitial area of the crystal 크리스탈의 중간 부분에 막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애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채널링이 사실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 약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사실 웨이퍼를 틸팅을 합니다. 틸팅이라는 것은 기울여 놓는 거죠. 즉 빔이 이렇게 들어가서 실리콘 원자를 틀어 놓는다면 얘를 7도로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7도만 기울여 놓으면 그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를 보면 어느 각도로도 그 막혀 있는 열려 있는 부분이 없는 정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대략 한 7도 정도 이렇게 뉘어놓고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기에 바로 예전에 보셨던 이 부분에서 웨이퍼를 틸트를 해놓고 트위스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 즉 채널링을 방지하기 위한 웨이퍼 트위스트와 틸팅이라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를 설명드리면 파티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서 파티클은 항상 적입니다. 즉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클린룸이 필요한 이유는 파티클 때문이죠. 즉 먼지 입자들 또는 원치 않는 입자들을 없애려고 클린룸에서 이상한 그 옷, 방진복이라고 하는 버니수트를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도 하는 이유가 바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원천에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데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는데 어떤 먼지가 가리고 있으면 이 먼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먼지를 같이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먼지가 있는 부분 또는 어떤 파티클이 있는 부분은 임플란트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프리 클리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클리닝이 단지 우리가 집안에서 그 설거지하고 방 청소를 하는 정도의 클리닝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서는 모든 매 스텝 하나하나마다 그 깨끗한 웨이퍼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번째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